이 아이가 아버님,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5년 만에 만난 며느리가 5살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 재래시장이었어요. 저는 한상도 68세입니다. 한서그룹 창업주이자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어요. 5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 정은아가 200억 원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녀를 배신자로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국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초라한 옷차림으로 물건을 팔고 있던 그녀와 작은 아이를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며 웃었어요. 제 아들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5년간 제가 믿었던 진실이 거짓이었고 제가 외면했던 거짓이 진실이었습니다. 이건 오해와 용서 그리고 너무 늦은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5년 전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해서 한서그룹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부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차 준비해. 당장. 소리를 지르며 비서실장을 따라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탔어요. 비서실장이 운전석에 앉으면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 제발. 차가 출발했고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어? 다그쳤지만 이미 최대 속도였어요. 최대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모두 빨간색으로 보이면서 제발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30분 만에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비서실장이 뒤따라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최선이야? 내 아들은 어디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현장에서 의식을 잃으셨고 병원 도착 시에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하게 저를 부축했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지훈이는 어디 있어? 내 아들은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 한지훈은 39살이었습니다. 한서그룹 부회장이자 제 자랑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어요. 재계 인사들과 직원들이 끊임없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며느리 정은아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떡해요? 지훈 씨가 이렇게.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며느리를 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저녁에 회계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손을 저었지만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회사 비자금 계좌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는데? 2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200억이 사라졌다고? 네, 지난 3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출됐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확인 중인데요. 부회장님 명의 계좌를 거쳐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훈이가 그걸 했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부회장님 부인 정은아 씨 계좌로도 거액이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장례식장 안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은행 기록이 확실한가? 혹시 착오는 아니고? 확실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50억이 인출됐습니다. 오늘 오전이라고? 장례식 치르는 중에? 네, 정은아 씨 통장에서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일단 더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확실히 확인하고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계팀장이 돌아갔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200억 실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며느리 정은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어디 갔어? 누구 봤어?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급하게 회계팀장에게 전화했어요. 정은아 계좌를 지금 당장 확인해봐. 네, 잠시만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오늘 새벽 3시에 100억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정은아 씨 여권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는데 새벽 5시에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200억을 들고 도망간 겁니다. 윤태수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8살 때 저희는 작은 무역회사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윤태수는 재무를 맡았고 저는 영업을 담당했어요. 밤새 일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상도야, 우리 언젠가 대기업 만들자. 그래, 반드시 성공하자. 그렇게 서로를 믿으며 회사를 키워갔어요. 10년이 지나서 한서그룹으로 성장했고 저는 회장이 됐습니다. 윤태수는 재무이사가 됐어요. 제가 앞에 서고 윤태수는 뒤에서 재무를 관리했습니다.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3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수의 외동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상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얼마나 드는데? 3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윤태수는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비자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어요. 5천만 원, 1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10억, 20억, 5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윤태수는 딸 치료비로 쓰려고 했지만 한번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 지훈이가 알아챘어요. 지훈이는 회계 감사 중에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비자금 계좌 좀 확인해 보셨어요? 무슨 일인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지훈이는 3개월 동안 조사했어요. 그리고 윤태수가 200억을 빼돌렸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바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윤태수의 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잖아요. 딸이 아프다는데 며느리 은하에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난 윤 이사님한테 직접 말해볼 거야.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메워줄게. 지훈이는 윤태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지훈이는 은하에게 말했어요. 나 윤 이사님 만나러 가야 해. 빨리 다녀올게. 혼자 가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아버지 친구분이잖아. 은하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나도 따라갈게. 차에서 기다릴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윤태수가 지정한 장소는 외곽 창고 지역이었어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은하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하야, 시동 걸어. 빨리. 왜? 무슨 일이야? 빨리. 은하가 시동을 걸었을 때 뒤에서 대형 트럭이 따라왔습니다. 앞에 차 있어. 은하가 소리쳤어요.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으려는 순간 지훈이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어요. 조수석 쪽으로요. 자기가 있는 쪽으로요. 여보, 넌 살아야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은하가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지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웃음이었어요. 알아. 진작 알고 있었어. 뭐? 우리 아기 지켜. 꼭 지켜줘. 쾅! 엄청난 충격이 왔고 세상이 돌았습니다. 은하는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쑤셨어요. 남편은? 제 남편은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남편이 어디 있냐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윤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렸구나. 이사님? 윤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네 남편은 죽었어. 현장에서. 뭐라고? 너도 죽었어야 했는데 운이 좋았네. 은하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들어봐, 정은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윤태수가 의자에 앉으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첫 번째, 내가 입 다물면 내 남편은 영웅으로 기억될 거야. 회사를 위해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부회장으로. 두 번째, 내가 떠들면 횡령 조사하던 회계 담당자로 기록되겠지. 그리고 넌 공범으로 감옥 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는 내가 만들어. 네 통장으로 이미 50억이 들어갔어. 은하의 입이 벌어졌어요. 너의 선택이야. 남편을 영웅으로 남길 거야. 범죄자로 만들 거야? 당신이 사고를 낸 거예요? 윤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사흘 안에 한국 떠나. 영원히. 안 그러면 넌 죽는다. 뱃속 아이와 함께.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지만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미 저를 범인으로 단정했다는 걸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구나.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윤태수는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은하는 선택했어요. 도망가기로요. 남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장례식 3일째 새벽에 공항으로 갔습니다. 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는 내가 꼭 지킬게. 약속해.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해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얻었어요. 하루 숙박비가 1,000원 정도였습니다.
가진 돈은 남편이 남겨둔 비상금 5천만 원뿐이었어요. 윤태수가 제 통장에 넣은 50억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쓰는 순간 정말 범죄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석 달 후에 딸을 낳았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어요.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한서연. 너의 이름은 한서연이야. 남편의 성을 따서 지었어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닮았어. 너무 예쁘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음식과 작은 생활용품을 팔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노트북을 켜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흔적이 있었어요. 남편의 전자우편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 안에 수많은 파일이 있었습니다. 여보가 이미 조사하고 있었구나. 회사 비자금 계좌 내역과 윤태수의 자금 흐름이 정리돼 있었어요. 3개월치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남편과 윤태수의 대화였습니다. 이사님, 제가 3억 마련했습니다. 따님 치료비 쓰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지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윤태수는 그 선의를 배신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돌이 됐어요. 작은 케이크를 사서 축하해줬습니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날 밤에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냈어요. 대학 동창이었던 변호사 김민수였습니다. 민수야, 나야 은하. 부탁이 있어. 한서그룹 내부 정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사흘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은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다들 내가 횡령했다고. 아니야. 나 누명 쓴 거야. 도와줘. 뭘 알아봐 주면 돼? 회계팀에 내부 고발자가 있을 거야. 찾아줘. 민수는 2달 동안 조사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 회계팀 대리 박준호. 윤태수가 부당하게 대했던 직원이야. 연락처 알려줘. 박준호에게 전자우편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 부회장의 부인입니다. 윤태수 재무이사의 비리를 알고 계시죠? 일주일 후에 답장이 왔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걸 알려주세요. 박준호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보내왔어요. 회사 내부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사님이 3년 전부터 비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처음엔 딸 치료비 때문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얼마나 빼돌렸죠? 정확히는 250억입니다. 제가 파악한 건 200억이고요.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국세청에 제보할 증거가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계좌 흐름과 허위 계약서, 사본이 있어요. 감사번호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3살이 됐어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하늘에 계셔. 우리 서연이 지켜보고 계신데. 아빠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많이. 그날 밤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경찰 기록에 블랙박스 영상 남아있을까?
사고 처리 끝난 지 오래됐는데. 한번 알아볼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은하야, 구했어. 경찰서 증거 보관실에 있던 거야. 보내줘. 제발. 영상을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핸들을 꺾는 장면이 나왔어요. 조수석 쪽으로요. 넌 살아야 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정확히 조수석을 향해 돌진하는 게 보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살인이었어요. 트럭 번호판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다 모였어. USB에 모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남편의 녹음 파일과 전자우편 기록과 회계 장부와 블랙박스 영상과 계좌 거래 내역까지요. 5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5살이 됐어요.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남편과 똑같았어요. 엄마, 나 할아버지 있어? 응, 있어. 보고 싶어. 할아버지 보고 싶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방콕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제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이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한상도 회장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회장님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입이 벌어졌어요. 은하?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면서요. 회장님이 서연이를 봤어요. 그리고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회장님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 아이가 아버님,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호텔 휴게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옆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단 말이지? 네,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회장님이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사님, 제가 3억 마련했습니다. 따님, 치료비 쓰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지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윤태수를 도우려 했구나. 네, 남편은 윤 이사님 딸이 백혈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핸들을 조수석 쪽으로 꺾는 장면이 나왔어요. 트럭이 정확히 조수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회장님이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세 번째는 회계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윤태수가 3년 동안 250억을 빼돌린 기록이었어요. 내가 35년 동안 믿었던 친구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수는 제 통장에 50억을 넣어서 저를 범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였구나.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버님 눈빛을 보니 이미 저를 범인으로. 미안하다.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너를 의심했어.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귀국하자. 당장. 이틀 후에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연이는 처음 타는 비행기에 신기해했어요. 엄마, 저기 구름이야. 그래, 예쁘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바로 회사로 가세. 긴급회의 소집해. 네, 알겠습니다. 한서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5년 만에 보는 건물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윤태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가 왜 여기? 앉아, 윤태수?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USB 파일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5년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200억을 횡령했다고 믿었어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횡령범은 따로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남편과 윤태수의 대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윤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어요. 트럭이 조수석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간의 비자금 횡령 내역입니다. 총액 250억 원이에요. 회계장부가 화면에 떴습니다. 윤태수의 이름이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윤태수 재무이사 할 말 있나? 윤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당장 사표 내고 나가. 회장님, 제발. 딸이 아파서. 딸 치료비는 지훈이가 마련해줬잖아. 그런데도 내 아들을 죽였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썩 나가. 윤태수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회장님이 임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정은아는 무죄입니다. 5년간 누명을 쓰고 도망 다녔어요. 모두 사과하세요.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님 집무실로 갔어요. 이제 윤태수를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네. 검찰 조사도 받아야 해. 괜찮겠어? 괜찮아요. 진실만 말하면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에 윤태수 체포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서그룹 재무이사 윤태수 씨가 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5년 전 한지훈 부회장 사망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횡령 혐의를 받았던 정은아 씨는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서연이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응, 나쁜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혼내줬어? 응, 할아버지가 혼내주셨어. 회장님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서연아, 맛있니?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회장님이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해. 엄마를 5년 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면서요. 회장님이 또 눈물을 닦았어요. 지훈이가 정말 좋은 선물을 남겼구나. 하지만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사고 당일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과 함께 윤태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그 다음은요? 뒤에서 트럭이 따라왔고 남편이 핸들을 조수석 쪽으로 꺾었습니다.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어요. 회장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힘들었지?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는 게 힘들 건 없죠. 그런데
이틀 후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수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의뢰인 윤태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비자금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던 것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 없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250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한상도 회장도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회장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뉴스가 터졌어요. 한서그룹 비자금 스캔들, 회장도 연루됐나? 윤태수 측, 한상도 회장 공모 주장. 5년 전 진실 공방, 누가 거짓말하나? 회장님은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비자금을 만들라고 했어. 아버님, 진정하세요. 윤태수가 나를 끌어들이려는 거야. 다음 날 검찰이 회장님도 소환했어요. 한상도 회장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윤태수 측에서는 회장님 지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세요. 검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30년 전 회사 위기 때 차명 계좌를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명의자가 윤태수 씨고요. 회장님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때는 회사가 어려워서.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비자금 계좌가 있었다는 걸?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조사실을 나온 회장님은 창백했습니다. 은하야, 미안하다. 내가 30년 전에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급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차명 계좌를 만들었어. 윤태수한테 맡겼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윤태수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야. 그건 다 정리했어. 10년 전에 다 청산했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 다음 주에 윤태수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한상도 회장이 30년 전부터 비자금을 운영했고 제 의뢰인은 단지 관리만 했을 뿐입니다. 한지훈 부회장 사망 건도 단순 교통사고였습니다. 정은하 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요. 언론이 들끓었어요. 한서그룹 30년 비자금 의혹, 정은하 증언 신뢰성 논란, 회장 재무이사 책임 공방,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30%나 떨어졌어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상도 회장 퇴진하라. 비자금 진상 규명하라. 회장님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지.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그날 밤에 비서실장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태수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뭐라고? 변호사가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뉴스를 켰어요. 윤태수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윤태수 씨 하실 말씀은? 저는 무죄입니다. 한상도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한지훈 부회장 사고에 대해서는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저와는 무관해요.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나왔어. 응? 왜 감옥에서 나왔어? 나쁜 사람인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검찰이 저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정은하 씨 진술에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 왜 경찰 조사 때 진술하지 않으셨죠? 윤태수가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죽인다고.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는요? 없어요. 병실에서 단둘이 있었으니까요.
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잖아요. 그건 사고 영상일 뿐입니다. 트럭 기사를 찾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단 횡령건부터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태수 측에서 회장 공모를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내가 30년 전에 실수한 게 발목을 잡는구나. 회장님이 자책했어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윤태수를 믿고 비자금 관리를 맡겼으니까. 그날 저녁에 회장님 집무실로 갔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은하야, 미안하다. 왜 사과하세요? 네가 5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증거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일이 꼬이고 있어. 내가 깨끗했다면.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윤태수가 기자회견 또 연다고 합니다. 또 TV를 켰어요. 윤태수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상도 회장을 35년 동안 보좌했습니다. 모든 비자금은 회장님 지시로 만들어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한지훈 부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공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고로 윤태수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회장님을 보호하려고 모든 걸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장님이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모든 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한지훈 부회장님 부인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강수라고 합니다. 5년 전 사고 당시 트럭을 몰았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트럭 기사요. 회장님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네. 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전화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서그룹에 전화했더니 연결해줬어요. 손이 떨렸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장 오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트럭 기사예요. 살아있어요. 정말 내일 서울로 온답니다. 회장님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어요. 내일 일정 다 취소해. 그리고 변호사팀 대기시켜. 다음날 오전에 이강수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이 먼저 말했어요. 5년 전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5년 전 3월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누구였죠? 이름은 모르겠고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보니 윤태수였어요. 제 옆에서 회장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1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특정 차량을 들이받으라고요. 1억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졌었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이강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나약한 변명인 건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그래서 승낙하신 거군요. 네. 윤태수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올 거고 조수석을 노리라고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내 아들이 탄 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고 후에 윤태수가 1억을 줬고 해외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갔다가 작년에 몰래 돌아왔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양심에 괴로웠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5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윤태수가 준 돈을 받을 때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도 남아 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삭제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강수 씨 약속대로 1억입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세요. 영원히 돌아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윤태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거면 살인 교사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회장님이 이강수를 봤습니다. 당신은 왜 돌아온 겁니까? 도망가면 됐잖아요. 딸이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했고 곧 아이를 낳는다고 했어요. 이강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 손주가 할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수하기로 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왔어요. 하지만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어요. 즉시 검찰에 연락했습니다. 이강수의 자수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검찰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윤태수 구속 가능합니다. 다음 날 새벽에 윤태수가 다시 체포됐어요. 이번엔 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뉴스가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서그룹 전 재무이사 윤태수 살인 교사 혐의 재구속. 트럭 기사 자수로 5년 전 진실 밝혀져. 한지훈 부회장 죽음, 계획된 살인으로 결론. 회장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고 진실을 외면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정은아는 5년 동안 혼자서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손녀를 키우며 증거를 모았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가족을 의심했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겸허히 받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회장님도 비자금 관련해서 책임지실 건가요? 30년 전 일은 제 잘못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정은아 씨께 하실 말씀은?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회견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회장님이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엄마를 오래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면서요. 회장님이 서연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가 우리한테 정말 큰 선물을 남겼구나. 할아버지 왜 울어요? 기쁜 눈물이야. 서연이 때문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이겼어요. 진실이 이겼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은하야, 정말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회장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5년 만에 가족이 함께한 식사였어요. 서연이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회장님이 웃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이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 윤태수의 딸이 3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로 3억이 필요했고요. 윤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훈 부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개인 자금 3억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화면에 통장 사본이 떴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도우려 했습니다. 비자금 횡령도 덮어주려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검사가 윤태수를 봤어요. 그 선의를 배신하고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재판장이 윤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윤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맞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한지훈 부회장이 딸을 도와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런데도 살해를 지시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제 죄가 밝혀지면 모든 걸 잃을까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이겼어. 지훈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모두 알게 됐어. 네. 그런데 왜 표정이 안 좋아? 저도 모르겠어요. 이긴 것 같은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할 말이 있어. 한적한 찻집으로 갔어요.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사실 검찰한테 못다한 이야기가 있지? 심장이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그날 현장에 있었잖아. 차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블랙박스 영상을 100번도 넘게 봤어. 운전석에 내가 있었어. 눈물이 났어요. 죄송해요. 왜 말하지 않았어? 5년 동안? 말씀드려도 믿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버님 눈빛을 봤을 때 이미 저를 범인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윤 이사님 만나러 간다고 해서 불안해서 따라갔어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응. 남편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뒤에서 트럭이 따라왔고 저는 왼쪽으로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지? 네. 자기 쪽으로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넌 살아야 해라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그때 처음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라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대요. 지훈이가 알고 있었구나. 네,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기 지켜, 꼭 지켜줘라고. 그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기다려줬습니다. 충격이 왔고 정신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윤태수가 와 있었습니다. 윤태수가? 네, 협박했어요. 입 다물면 남편은 영웅으로 기억될 거고 말하면 횡령범으로 남을 거라고. 그래서 도망간 거구나. 죄송해요.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말했어도 난 안 믿었을 거야. 아버님, 나는 이미 널 범인으로 단정했어. 확인도 안 하고 의심부터 했지. 회장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따뜻한 아이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 따뜻함을 의심했어. 네가 가족이었는데도 이방인처럼 대했고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5년 동안 도망자로 만들었어.
내 손녀를 할아버지 없이 자라게 했고, 회장님이 얼굴을 감쌌어요. 이긴 것 같지만 사실 난 다 잃었어. 아들도 5년이라는 시간도, 손녀의 어린 시절도.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다행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은하야, 고맙다. 진실을 밝혀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오해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여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엄마, 눈이야. 서연이가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어요. 회장님이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이제 평생 같이 있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내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서연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사랑해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이제 놓아줄게요. 미움도 분노도.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지만 포근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서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 제 퇴임을 발표합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1년 전 제 잘못으로 회사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30년 전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새로운 회장은 전문 경영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이사회 고문으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님 집무실로 갔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벌써? 네, 7살이에요. 회장님이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데려다 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이제 시간이 많거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은하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도 결정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하재단 설립 허가서예요. 재단을? 네, 남편 이름으로 만들려고요. 한지훈 재단이요. 회장님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무슨 일을 할 건데?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도 지원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초기 자금 지원할게. 아버님이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아니야, 이건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날 저녁에 세 사람은 남편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1년 전에 새로 단장한 묘지였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1년 전에 약속했죠? 진실을 밝히겠다고. 지켰어요. 회장님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늦었다.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얼마나 따뜻한 아이였는지 이제야 알았어. 윤태수 딸을 살리려고 돈을 마련했고 은하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쳤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아빠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 자랑스럽다, 아들아. 서연이가 묘비를 만졌어요. 아빠, 저예요. 서연이요. 이제 7살이에요. 아빠가 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가 맨날 데려다 준대요. 학교에요. 그래, 아빠 대신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서연이랑 아버님이랑 함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에 한지훈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사무실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민수도 왔고 회계팀 박준호도 왔어요. 대표님, 첫 지원자가 왔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을 봤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회장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뭘 잘했는데? 그림을 잘 그렸대요. 아빠 그림이요. 그래. 할아버지도 보고 싶다. 내일 가져올게요.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가 잠들었어요. 회장님과 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하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늦었지만 가족이 생겼어.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또 겨울이네요. 그래,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빨리 지나갈 거야. 행복한 시간은 빠르니까. 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지훈이가 남긴 선물 덕분이야. 서연이가 우리를 이어줬어. 네, 지훈 씨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은하야. 네.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믿어주셔서.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세 사람이 함께. 네, 아버님. 그날 밤 서연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든 얼굴을 보며 이불을 덮어줬어요.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처럼. 작게 중얼거리고 불을 껐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창밖을 봤어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오해는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진실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한상도 회장은 아들을 잃었지만 손녀를 통해 아들의 따뜻함을 다시 만났어요. 정은아는 5년간 도망자로 살았지만 끝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윤태수는 15년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매일 참회하고 있어요. 1년 후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손녀와 함께하는 할아버지로, 한 사람은 다른 일을 돕는 재단 대표로, 한 사람은 아빠를 닮은 따뜻한 아이로요. 다시 만난 가족은 더 이상 오해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권력도 재산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을 믿는 마음과 진실을 향한 용기였어요. 눈 내리는 겨울밤, 세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지훈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그들을 영원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